첫 번째 추진 방향 뭐죠? 최근 장윤기 사건을 통해서 뭘 한다? 국민들의 경찰 수사 통제와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존재한다. 그래서 경찰 수사에 대한 뭘 강화한다?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철저한 경찰 내부를 쇄신하여. 그래서 나오는 게 뭐예요? 다 경찰 견제 강화예요. 국가경찰위원회 수사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전담하는 경찰 수사 인권 감찰 조사기구도 설치하고요. 경찰 수사 비위에 대한 상시 감시 시스템 도입하고요. 자, 그래서 얼마나 그 경찰 장윤기 사건과 같은 그러한 뭔가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사건들이 얼마나 있나 7월 10일부터 20일 전수조사를 했나 봅니다. 41만 건을 했더니 117건이 확인됐다고 나와요. 자, 그래서 아무튼 경찰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위한 순환 인산제를 하고 경찰청의 내부 비리 수사대를 신설해서 감찰을 강화하고 그리고 민간 인권 감사관이 수사 감찰을 총괄하고 감찰 부사장은 지역 출신을 배제하고 그리고 징계 양정 기준을 상향하고 경찰 수사 개혁위원회를 만들어서 경찰을 쇄신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라고 질문이 나와요. 여기 보면은 보안 수사 요구를 할 수 있고 이행의 의무가 있고 긴급 보안 수사 요구를 할 수 있고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누가? 검사가. 1회 제한은 폐지한다. 그리고 여기 시정 조치도 요구할 수 있고 직무 배제도 요구할 수 있고 징계도 요구할 수 있다. 그래서 질문이 뭐였죠? 피해자가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피해자만 할 수. 자, 지금까지는 피해자가 문제가 이제 있으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고발인도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이거를 어떻게 되나? 검사가 판단하고 보안 문제가 있으면 보안 수사 요구. 그 검사가 우선 판단을 하게 됩니다. 검사가 판단하고 보안 검사가 우선 판단을 하고 요거에 대한 보안 수사 요구를 할 건지 말 것인지 정한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좀 적당한 그게 없나?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빵송구 검사편입니다. 개그맨 분들인데요. 자, 부장검사 있지, 부장검사. 나 그냥 평검사야. 평검사? 평검사. 부장검사 방이야. 지금 방에 들어가 있어. 내가? 부장님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부장님, S그룹 김 회장 구속영장 왜 발부 안 해주시는 겁니까? 모든 증거가 명백히 다 있는데 왜 구속영장 발부 안 해주시는 겁니까? 그만해. 부장님, 그만해. 부장님, 그만해. 형!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형이 알려줬잖아. 형 왜 이렇게 썩었어? 방금 논 거 뭐예요? 대한민국 중앙지검 검사 뺐지. 여기는 이제 또 다른 역할. 맞아, 꼭 난 닦고 있잖아. 이프로 들쑤시지 말고 조용히 있자. 부장님. 위에서 시키잖냐? 맞아. 저는 사실 이해가 안 갑니다. 내용을 들어보니까 어떻게 느껴졌냐면 저는 경찰이 막 이렇게 해. 송치든 뭐 불송치든 막 무언가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고발인이든 피해자든 이의 제기를 하는 거야. 이 문제가 있다. 할 수 있죠. 그런 기능은 있어야죠. 그러면 어떻게 돼? 검사가 판단을 해. 어디 보자. S그룹 김 회장 자녀네. 야, 이거는 이의 신청 제기 받아줘야 되겠다. 다 그래가지고 딱 뭐라 그래? 전화를 걸어. 때링. 예, 여보세요. 나 여기 강력지검 김검사인데 이거 보안 수사 다시 한번 요구하네. 그럼 이제 반대편 전화하지. 검사장님 저기 뭐야 저거 강력계 김영사라고 그 자식 그 또라이에 또라이. 한번 물면 안 나고 제 말도 안 듣는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그래? 내가 징계 요청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다른 부서에다가 배당시키라고 할게. 이제 의무야. 그렇게 요청하고 또 요청하고 또 요청하. 저는 이렇게 들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뭐가 달라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지금 서영교 법사위원장님이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홍보를 하고 있고 설명을 하고 있어서 정말 이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보려고 하는데 오늘 내용을 딱 보니 저 내용이구만. 경찰 견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1, 2, 3, 4, 5, 6, 7이 남았어요. 검사들에 대한 견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방금 함께 보신 분 있나요?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조금 의아합니다. 이게 검찰 개혁인지 경찰 개혁인지 좀 모르겠다. 제가 아마 몇 달 전에 정확한 시점은 기억은 잘 나지 않습니다만 한번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하고 지나간 적이 있었죠. 한참 저기 법사위 그리고 검찰 개혁 관련해서 취재를 하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변호사 시절 때 경찰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깨져버려서 경찰에 대한 불신이 너무 크다. 이런 이야기가 돌더라라고 한번 전에 방송에서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오늘 좀 보면서 놀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 가장 경찰에 대해 불신임하고 있다라는 것이 좀 느껴져가지고 좀 한편으로 놀랐어요. 이게 왜 어떠한 문제가 있냐면 경찰과 검찰의 저는 견제, 상호 간의 견제, 균형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왜 아까 본 것처럼 검찰 개혁이 아니라 경찰 개혁이 주안이 돼버렸어? 왜 이렇게까지 지금까지 됐을까? 검찰 개혁이 왜 이렇게 힘들었을까? 가장 최고 권력자인 이재명 대통령이 경찰에 대한 신임이 없구나. 그 우려가 자연스럽게 그걸 아니까 밑에 사람들이 주구장창 죽어라. 보안 수사권부터 해갖고 막 경찰을 어떻게 견제할 건데 우리로서는 검찰 개혁하자는데 왜 경찰을 견제해? 이해할 수 없었던 퍼즐들이 맞춰지는 구간이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제가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이게 조금 위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제가요 살아보니까요 119에 전화를 했는데요 이 자식들이 이거 나는 지금 아파 죽겠는데 빨리빨리 오지도 않고 이 소방청 공무원들 다 잘라야 합니다. 그러면은 소방청 공무원들이 나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영상 보면 어때요? 맨날 불철주야 가가지고 밥 먹다 짜장면 배달 왔는데 밥 좀 먹으려고 그러는데 어떡해? 불이 맞게 또 삥 해갖고 또 달려가고 화재 현장 가고 불 끄고 막 그러잖아요. 이게 뭐가 그런 느낌이 났어요. 저는 내가 신임하지 못한다고 해서 이들이 다 나쁜 사람처럼 표현되는 게 과연 적정할까? 그 부분에 대한 우려가 좀 생기더라고요. 두 번째로는 본질이 좀 바뀐 느낌이에요. 이제 이야기를 쭉 종합해 보면 검찰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를 했으니 이제 경찰이 수사 개시권, 종결권 등등 힘이 너무 막강해졌지 않냐. 그러니까 책임이 더 커진 만큼 이거 대단히 조심해야 된다. 안 그러면 오늘날의 검찰이 경찰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저는 이게 조금 의아한 점이 뭐냐면 지난번에 얘기했던 게 뭐예요? 김건희 디올백 이거 보안 수사해야 된다 그러는데 뭐라 그랬어? 자기들끼리 무혐의 딱 내버렸잖아요. 김건희 디올백 저번에 보도 보여드렸죠? 기억나시죠? 그거는 어떻게 하고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단 한 사람만 구속을 날에서 시간으로 바꿔줬던 윤석열 지기현 판사 그런 건 어떻게 해요? 제가 봤을 때 지금 벌어진 사건을 중점으로 검찰 개혁이 세게 불어왔던 게 윤석열 검찰 정권부터 해가지고 마지막 그 순간까지 어떻게 이 힘을 발휘하고 어떻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사용해왔나 이거를 마지막 순간까지 좀 보여줬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검찰 개혁에 더 힘을 받은 건데 그거 뭐 징계받은 거 있어요? 파면 당한 사람 있어요? 지기현 판사 뭐 있었어요? 하나도 없어. 근데 여기서 경찰에 대한 감시와 통제 기구를 막 어마어마하게 이건 전 필요하다고 봐요. 예, 이거는 전 괜찮다고 보는데 이게 너무 주안점인 것 같다. 본질은 이건데 이거는 왜 하나도 없이 어디 가고 다 이렇게 됐을까? 경찰의 힘이 커진 만큼 감시와 강화 이런 비리가 더 생겨서 나중에 큰일 나지 않도록 하는 부분 있어야 된다고 봐요. 이건 어디 갔냐고 이거 이거 어디 갔어 이거 관봉권 띠지도 얘기 나오죠. 이거 어디 갔어? 박상현 검사 뭐 징계 뭐 어쩌고 하더니 뭐 파면 됐어요? 해임 됐어요? 잘렸어요? 아니죠. 맨날 얘기하잖아요. 박상현 검사 와이프가 총리실 TF 검찰개혁 산하시 거기에서 TF팀에서 오히려 보안 수사권을 주장하고 자문위원비 줬어요 안 줬어요? 김민석 총님 답해봐요. 17억 혹시 그 박상현 검사 와이프한테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자문비? 근데 그까지 얘기 안 할라 했는데 열받아 죽겠네 진짜. 본질은 어디 갔냐 이거예요. 지금 보면은 검찰이 아니라 경찰이 쿠데타를 일으킨 것 같아. 그래서 경찰은 왜 이렇게 조용하나? 억울하지도 않나? 내가 물어보자 맨날 얘기하잖아요. 아니 윤호중 행안부 장관이 법사위나 총리 가고 싶어 한다는 이야기가 돌 때마다 나는 식겁한다. 그냥 경찰을 감시하고 또 감시하고 또 감시한다. 검사들을 감시하라니까 지금 경찰을 감시하는 거로 가버렸어. 근데 왜 해맑게 막
저 대통령님 저 잘했죠? 검찰들 감시하는 내용 하나도 안 넣었고요. 경찰들 감시하고 견제하고 강화하는 것만 35개 넣었어요. 이게 저는 과연 맞을까요? 저는 이거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날 보면 마지못해서 그냥 넘어가 주자는 식인데 저도 그런 마음이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이건 아니에요. 그리고 장윤기 보안수사권 뭐 범죄자 피해자가 생기지 않냐? 경찰청장부터 임명을 좀 해요 그럼.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공석으로 1년째 비워놓고서 왜 너네 조직은 제대로 안 해? 라고 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하나가 되지 못하는데 지금. 이거는 조금 많이 벗어난 것 같다. 사실 제가 오늘 들은 내용은 제가 이해도가 낮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경찰들을 옥죄할 수 있는 검사들의 힘이 세졌다라고 밖에 저는 안 보이거든요. 경찰들이 뭐 해왔는데 마음에 안 들어? 일단 저기 해. 보안수사 요구해. 재수사 요구해. 안 해? 해왔어. 다시 해와. 다시 해와. 다시 해와 자식아. 다시 해. 말 안 들어? 너 징계 요청. 이거 아니에요? 제가 잘못 이해하는 건가요? 아니 얼마 전까지 저기 뭐야 우리 075 의원님들 한번 채팅 쳐봐봐요. 조작된 거, 조작 기소, 잘못된 거 바로 잡아야 된다면서요. 그럼 그런 조작 기소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한 저거는 어디 갔어요? 저런 내용은 어디 갔어요? 조작 기소 잘못된 거 바로 잡아야 된다고 공소치소 막 공소기각 막 하는데 저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견제하고 처벌할 건지 내용 어디 갔어요? 하나도 없어. 경찰만 견제하고 강화하겠다는 내용밖에 없어요. 이게 뭐지? 이게 대체 뭐지? 이거는 전 숙이 아니라고 봅니다. 전 숙이라고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답을 정해놓고 거의 내려놓고 마지못해서 하나 물렀네 하나. 약간 그런 느낌이 나요. 난 속상해요 진짜. 아니 오늘 발표된 내용이 불만 있다는 게 아니고 검찰개혁인데 왜 경찰개혁만 들어가 있냐 이거죠. 솔직히 유튜브 시사방송 하시는 분들 우리 선생님들 좀 얘기 좀 해봐봐요. 제가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누가 봐도 대통령이 경찰을 불신임해서 경찰 강화 견제 방안만 수두로 빽빽하게 넣었구만. 검사들을 뭐 어떻게 해야 된다 뭐 한다 뭐 이런 거 하나도 없구만. 검사들 감시기구 설치해요 지금? 조작 기소하다 걸리고 뭐하고 하면은 감시기구 설치하고 뭐 똑같이 아예 파면을 해버린다든지 뭐 그런 내용들 해서 넣는 거 있어요? 없어요. 이게 뭐야? 전 이거 아니라고 봅니다. 이제 그동안 제가 어쩐지 저번에 검찰개혁할 때 김남희 의원이 수사기소 완전 분리라고 얘기하는데 알겠습니다 대통령님. 제가 검찰 견제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글 올린 거 있거든요. 여기 대충 나와 있죠. 가장 중요한 건 견제라는 거죠. 그래서 정권 송치해놓고 그래서 제일 많이 올라오던 질문이 그거예요. 대우 씨 다 좋은데 정말로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면 어떡하죠? 그거를 잘 해놓는 저런 내용들 좋아요. 좋아요. 근데 정작 중요한 검사가 유착하거나 비리를 저지르거나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그 내용이 어디 있냐 이거죠. 없다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답을 정해서 내려오면 어떡해요. 그래서 오늘은 솔직하게 이거를 한 발 나아갔다고 해야 돼? 제가 웬만한 것들은 그래 이렇게 한 발 나아갔다고 생각하자 이렇게 생각하는 주의인데 요거는 좀 그게 잘 안 되대요. 이거를 내가 그렇게 얘기해버리면 나중에 후회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할 걸 그랬습니다 라고 후회할 것 같아. 솔직하게 내가 변호사를 해봤는데 경찰들도 믿을 게 못 돼. 그래서 검찰 권력을 너무 뺏으면 안 돼. 경찰한테 줘도 경찰들도 똑같아. 저는 이게 이거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정성호 장관부터 밑에까지 쭉 이걸 지금 타고 내려왔다고 보거든요. 이거를 조금 누군가 섹시하게 좀 해설해갖고 풀어주면 좋겠는데 뭐랄까 막 마음속에서 막 기시감이 들어요. 기시감이. 뭐 이 방식이 맞는 걸까? 근데 이거를 콕 집어가지고 설명할 재간이 없네. 이재명의 검찰은 다르다. 이게 왜 망언이라고 했는지 난 좀 알 것 같아요. 누가 보면은 경찰들이 그렇게 한 것 같네. 참. 그래도 형소법 개정안 국민들이 원하는 대로 통과돼서 검찰 수사권을 일절 박탈시키긴 했잖아요. 일단 그 정도만 해도 큰 진전이 있다고 봅니다. 한쪽이 힘이 빠졌으니 다른 쪽 권력이 비대해지는 것에 대한 견제 장치를 지금 시점에서는 강구해야 하긴 합니다. 핵심은 문민 통제. 오케이. 자, 약간 넓은 마음으로 한 걸음 나아갔다고 보는 게 맞는 걸까요? 뭔가 제 안에서 느끼는 감정은 사실 애매한데 그냥 이쯤에서 한 발 물러서 주자. 이렇게 가는 건가요? 그래도 검찰을 없애서 검찰청을 없애서 좋습니다. 일부 우려스러움은 남아있지요. 비슷한 생각입니다. 그래도 노력해주신 법사위원장님과 위원 몇몇 분들 고맙습니다. 찝찝한 건 사실이에요. 김민석 후보가 대표되면 바로 수정 들어갈 것 같아요. 이거 있잖아요.
이제는 경찰 개혁해야 한다. 무슨 보안 수사권을 폐지하고 어쩌고저쩌고. 검찰도 탄핵한대잖아요. 저는 그게 더 웃겨요. 검찰은 뭔 공무원이라면서, 아니 검찰은 탄핵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나왔던 게 검사들도 징계받을 수 있다 그렇게 나왔잖아요. 근데 경찰은 무슨 감시 견제 기구를 뭐 지금 35개씩 만드는데 검사들에 대한 감시 견제 기구 만든 거 있어요 지금 나온 거? 그게 0이라는 게 이상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 주말에도 말씀드렸던 게 당대표 후보가 정청래 후보가 안 되면 검찰개혁 바로 수정 들어간다. 아까 얘기했죠. 뭐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거나 보완이 필요하면 바로 하겠다. 이 얘기 들어가잖아요. 정성호 장관도 얘기하고. 그러면 정말 이게 피해자에 대한 우려인가? 그거보다는 경찰에 대한 불신임으로 보인다. 전 그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질과 다르게 검사들에 대한 개혁 내용은 사실 없다. 그래서 수사 기소가 분리된 것만으로도 크게 봐야 하는 건가? 그에 비등한 거라고 봐야 하는 건가? 그걸 잘 모르겠다. 조작 기소라든가 비리라든가 유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뭐 뇌물을 받는다든가 접대를 받는다든가 김학의 사건이라든가 윤석열 구속 취소해 준 사건이라든가 김건희 수사하자가 재수사하자니까 무혐의 처리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하겠다가 있어야지 맞는 것 같은데 너무 경찰 얘기만 가서 저는 좀 이해하기 어렵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